2023년이 두 달째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느라 바쁜 요즘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2024년에도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정책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챙겨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연금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실 텐데요. 다가올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어 어르신들의 표를 노린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들이 그저 던져보기식 정책들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국민의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으로 모든 어르신들께 일정한 기초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반 동안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 정책 기조는 선택적 복지입니다.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하여 약자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에서 18%까지 인상을 진행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로 연장하며 소득 대체율 40%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선택적 복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더 늦게까지 더 많이 내고 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32만 3천원씩 지급하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40% 정도로 줄이고 지급 금액을 40에서 50만원까지 높인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조금 더 주자는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야당 민주당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받는 돈을 나타내는 소득 대체율에 대해 45에서 50%까지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죠.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려주되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여당의 선택적 복지와 야당의 보편적 복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포함해 각종 세미나와 포럼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다툼인데요.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 유이동 위원장은 지난 31일 열렸던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을 손질하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부가식과 적립식 두 개념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부가식은 퇴직자가 받을 국민연금을 그 시점에 일을 하고 있는 세대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예상되는 2055년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반면에 적립식은 조금 다릅니다. 적립식은 노동자가 일하는 동안 연금을 적립하게 되고 그 금액을 노후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즉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이 지급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국민연금에서 없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액, 즉 소득 대체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이 부가식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국민연금의 감소분을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완하자는 취지로 여겨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를 고쳐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개혁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일정 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입장으로 국민연금 운용 방식을 적립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시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또한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와 같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통합 개혁안을 추진하면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 가입자들이야 근무하는 회사에서 반절은 부담해주게 될 텐데요. 기존 9%의 50%인 4.5%에서 인상된 18%의 절반인 9%의 보험료율이 4.5% 인상되는 반면에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보험료율의 100% 본인 부담인 부분에서 9% 인상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10%를 인상하여 50%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은 사람은 10% 인상으로 5만원 인상된 55만원을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을 200만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10% 인상된 220만원을 받게 되는 일인데요. 차이가 꽤 크죠.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회적 취약계층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지만 받는 금액은 더 적어집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받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화시키는 일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적립
적립식으로 변경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의 부족분을 기초연금의 노인 전체 지급, 즉 보편적 지급으로 보충하자는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꽤 의미 있는 주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0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동의한 응답자가 무려 81.3%였습니다. 그중 20대 가입자의 개혁 찬성 비율은 83.6%로 가장 높았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이 우려된다가 35.5%, 장래에 대한 불확신이 34.9%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한 인원은 69.2%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저소득 노인에게만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선택적 복지를 원하시는 분이 43%로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지급 금액을 줄이자는 보편적 복지를 원하시는 분은 32.1%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0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연금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텅 빈 계획안이었던 것이죠. 오는 11월 14일 예정되어 있는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적연금 개혁안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